네, 월가 키워드 탑5 역시나 기분 좋은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관세 완화 기대감, 국가별 관세를 집중하겠다. 뭐 일각에서는 관세 면제 기대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던데 면제란 말을 쓰진 않았죠? 면제에 대한 가능성이죠, 가능성. 면제 네. 기대, 가능. 뭐 그런 게 있는데 면제되는 국가가 이제 약간 대만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호주, 첫 번째 호주. 호주도 있고 호주, 대만 유력합니다, 지금. 호주, 대만이 유력한 네, 유력하고. 이유는 뭔가가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대만은 TSMC인가 TSMC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가에는 거의 정보가 없고 네. 다만 기대감인데 제가 한 가지 좀 풀어드리면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군대 입대할 때 예. 임대할 때 물론 듣기 싫겠지만 좋아요, 좋은 아닙니까? 재밌어요. 네. 40명 입대했는데 갑자기 그 조기가 오더니 이 중에서 7명을 뽑아서 네. 좋은 데 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 좋은데 그거 믿으면 안 되는데. 그 뭐 군대에서. 보일러 같은 거, 네. 이런 거, 파는 거. 근데 네. 그 말 떨어지자마자 40명 중에서 과연 몇 분이 기분 좋아했을까요? 글쎄요. 8분? 10분? 몰라요. 40분 전부 다죠.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던지었는데 네. 다는 모든 우리일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깔리는 게 기대감이 아니에요. 깔렸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부터 모든 업종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나만 빠지면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커진 게 아닌가 저는. 아. 네. 혹시 이해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진짜 맞죠? 네. 그러니까 네, 요거 네, 하나 살짝 분위기 네, 바뀐 네, 걸로 네, 다들 네. 이렇게 환호하는 그렇죠. 거구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도 저희가 사실 그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플렉서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부사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오늘 당장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빠질 거기 때문에 믿지 그쵸? 않지만 네.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어떤 거 얼마나 매길지가 나오면 네.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깜깜이죠. 네, 그렇죠. 깜깜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입만 보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 저는 오히려 긴장돼요. 갑자기 오늘 걷어들이고 반대 얘기 나오면 어떨까? 근데 최근에 계속 그랬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본인이 느낀 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장이 올라갔구나 하는 거 느낄 것 같아 본인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시장을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본인 보고 있고 예전에 다우 2만 갔을 때 떡하니 모자 쓰고 나왔던 분이니까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그랬어요. 자랑하듯이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하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적용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잘 활용을 하겠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월가의 소식에 보면 오늘 랠리가 랠리 시위다. 그게 무슨 나오는 표 랠리 시위 보여주는 거 랠리를 보여주면서 시위.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 좀 마음에 어떤 경각심 안식처가 갖지 않게 됐겠네. 맞지 않습니까? 예.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일단 이 반등의 이제 관세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뉴스, 뭐 뉴스로 이제 어떤 효과 뭐 이런 거로 좀 보여지고 그 내면에서는 그냥 반등. 그냥 반등? 예, 워낙 그 급하게 빠진 거에 대한 그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예, 올라갔다. 그냥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이번 주에 이제 수급상 이제 리밸런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기금 그다음에 뭐 다른 펀드들이 그 리밸런싱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3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분기가. 분기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좀 더 빨리 이제 리밸런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그 쇼스퀴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CTA 펀드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선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또 테슬라에 집중됐고 뭐 뭐 그런 이런 것도 있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약간 모순되는 건 뭐냐면은 베센트는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걸요? 증시 상승을. 그래요? 네, 왜죠?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금리도 같이 올랐어요. 네. 증시랑. 그래서 이 금리를 뭐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 해서 뭐 3.5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10년물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건 뭐 말로 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미 국채 시장에서 이제 국채가 좀 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이 경기를 죽여야 되는 약간 느낌은 그렇거든요. 미국의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를 약간 죽여야 금리가 내려올 텐데 예. 불황에 따른 금리 하락이 그쵸. 나와서
전체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구조 조정,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부채 구조 조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베센트든 트럼프든 원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금융이잖아요, 금융인. 금융 기업가, 기업인. 뭐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바라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 인기에 의해서 시장도 올라가고 그 뭐 안정되면 좋겠지만 그 향후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뭐 어렵더라도 그냥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시간을 원하겠지만 지금 이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는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좀 길게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을 잘 끝내고 그 다음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건 일시적 반등의 느낌이 좀 그러네요. 강하지 않을까. 두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간밤에 올랐던 건 어떤 트럼프의 어떤 실험 정신에 따른 그런 반등,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정도까지 오르네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있고 S&P 500이 보게 되면 5,770선 네. 이 저항 아니겠습니까? 네, 저항이 테크네. 걸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 한번 좀 격한 제동이 모습이 걸릴 나오지 수 않을까. 있군요. 나오지 않을까. 만약 또 뚫으면 더 가겠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정도 보고 있고 예. 아까 했지만 스캇 베센트는 조금 그 10년 국채 내리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 트럼프는 무조건 내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거기 다른 것 같아 두 분이. 네, 뭐 단기 금리도 빨리 내려라. 내려라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위협하는 거죠. 말로. 그러고 그분이 있는 약간 스피커고 이제 베센트는 약간 수습하는 입장이고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역할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결론적으로는 완화 기대감과 슬래시 국가별 관세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괜히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국가별 관세 집중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 그 상호 관세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부분에 그 국가별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키는 지금은 전초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4월 2일부터 하면은 본격적인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적대국처럼 여기는 네. 중국과의 관세 문제를 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기업마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개별 국가마다 그 맞춰가지고 계산기를 지금 예, 예. 두드리고 있겠죠.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베네수엘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아마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4월 그 관세 이후 상호 관세 이후에 중국과의 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다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전체 다 싸우기 힘드니까 일부 이제 빼주고 아. 집중할 때 집중하겠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혼내고 싶은 애가 하나 있는데 그 한 명 빼놓고 나머지가 일단 조용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정리시켜 놓고 이제 그 친구랑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그 과정이군요. 한 3개월. 예,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현대 같은 경우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예, 돈을 그게 내고. 치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들 예. 기강 좀 잡았더니 예. 알아서 그냥 바치는 갔다 오고 갖고 예.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그 이제 본보기죠. 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은 그 한국 기업가가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한 거 보신 적 예. 이거 없죠, 진짜 없죠. 없잖아요. 큰 그죠? 뉴스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좀 해봐라. 예. 예, 이렇게 하면은 백악관에 와갖고 홍보도 해주고 네, 뭐 맞아요. 현대차에 대한 것도 거의 다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나갔을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트럼프는 아는 것 같고요. 흔히 거기서 만든 차는 일단 관세가 없는 거죠? 중요한 당연히 건? 없죠. 없는 그렇죠. 건데. 없어야죠. 예, 예, 그건 약속을 거의 한 것 같고 예. 뭐 그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뭐 그래도 그것까지 관세 부과하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그 정도는 좀 믿고 가야겠죠. 아, 그래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일단 관세 완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걸 우리가 막 환호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키워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세컨더리 관세,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에 25%를 부여하겠다. 베네수엘라한테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 원유 가져가면 25%다. 예. 이거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게 그 뒤에 가져가는 너를 때릴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너가 중국인 거죠.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 네. 그럼 중국은 10 더하기 10에다가 더하면 총 45%의 관세를 또 그러네. 맞는 과정이다 보니까 중국만 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딱- 예, 그 예. 원유를 중국이 많이 가져가나 봐요. 네, 그래요. 이게 전체 그 베네수엘라 수출량의 41%인가 제가 그게 다 알기로는. 중국으로 들어가요. 네, 중국이 가장 많고
원래 이제 인도도 많았는데 네. 인도는 좀 줄였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제재하는 것 때문에 좀 알아서 조금 줄였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스페인도 많이 그 가져가는데 이게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중진류입니다. 중진류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네. 원유에는 이제 경진류가 있고 중진류가 있는데 네. 경진류는 좋은 거입니다. 그 황 이렇게 되게 나쁜 게 적어요. 고급류구나, 고급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제할 때 뭐 비용이나 이런 그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진류는 그 탈황 그 설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해서 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비가 좀 고도화돼야 되고 그래서 그 설비가 지금 중국에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또 이게 규모가 커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수입하는 데가. 아, 그래요? 미국도 지금 쉐브론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전 이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좀 뒤쪽에 그 보면은 원래 트럼프 일기에서 또 한 번 얘를 때렸거든요. 베네수엘라를. 그래서 거의 다 떠났는데 예,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모빌 같은 데가 이제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쉐브론은 남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이걸 풀어준 겁니다. 얘네 그 수출하는 거를. 그랬는데 또 이기 들어오니까 또 한 번 때리는 거고. 다시 건드리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베네수엘라 옆에 저게 있잖아요. 파나마. 그렇죠. 그 중국의 어떤 그 주요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건드리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또 하고 또 하나 이제 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위안화로 가져갑니다. 중국이. 네,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 그 문제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쉐브론도 있고 발레로 네, 같은 발레로 기업들이 지금 같이 엮여 있어요. 미국 기업도. 그래서 뭐 쉐브론 그러니까 그거를 면허를 조금 연장해줬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요. 그런데 너무 이거 자기 발등 찍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지금 근데 거기까지는 아까 얘기대로 큰 어떤 자기 이득이 생기니까 조금만 희생은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닌가. 이게 약간 트럼프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이요, 트럼프식. 네. 저희 가서 그 마음을 이해 못하면 저는. 아,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생책이 나는 것도 아프니까 하기는 예. 싫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내가 피부에 생채기가 좀 날지언정 상대방의 뼈를 치겠다라는 전략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제 3국에 대한 이런 제재는 좀 약간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제 3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역으로 그 생각도 드네요. 예. 보복이 좀 세게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복이 세게 올 수가 저는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 예, 예, 이제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네. 반대적인 그런 보복 관세도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본 게임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도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다 생각은 하고 예, 있겠죠. 예, 중국은 예. 한번 또 일기 때 많이 싸워본 네, 적이 네. 있으니까. 혹시 근데 그래서 간밤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유가가 조금 이제 약간 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올랐습니다. 예. 그게 미국도 아까 말했다시피 예. 그 멕시코 지금은 뭐 미국만인가? 아, 그렇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그 주변 거기로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중진류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하는데 얘가 줄어들면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질류 가격이 올라가죠. 딱 그게 이제 텍사스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질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중진류를 못 가져오면 예, 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폭 같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3월 내내 우려했던 게 혹시 이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려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나중에 침체까지 와서 시장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걱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게 없을 텐데. 일단 에너지는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해갖고 소비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일단 거의, 낮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예, 거군요. 그렇죠. 제가 봐도 지금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차를 막 끌 분들이 계실까? 아,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을까 그러네.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또 있으니까 조금 줄어갖고 그 걱정 안 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물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뭔가 잡겠다는 보관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LNG 활용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마 시장의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봤고요. 뭐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우려 섞인 얘기들은 그만하고 기분 좋은 얘기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7이 3개월 만에 최고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매그니피센트 다운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테슬라의 급등.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3개월 만에 최고의 하루라는 거는 뭐 트럼프 취임 이후 최고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그7의 그 강세는 관세는 아니고 그래요? 약간 자율 반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그 한 번 올라올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네. 그랬고 근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는 매그7 같이 올라오는 게 아마 되게 드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합된 네. 모습 네. 예, 처음 봤던 걸로 기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올해 처음 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좀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저가 매수, 네. 쇼커버링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거 보면 매그7도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딱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그 실적과 관련해선 지금 그 실적 전망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지금 그 증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다만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진 게 왜냐하면 그러네요.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그걸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그7의 대부분이 이제 AI 관련이다 보니까 네. 그 특히 이제 뭐 애플이나 테슬라 빼더라도 이 AI 비중 중에서도 이제 AI 지출 둔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우려가 너무 심하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을 바로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미리 걱정하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실적 갖고 빠진 게 아니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빠진 거라고 좀 보시고 그게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보면 실적 안 좋다는 건 이미 올해 내내 반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바닥을 만들 때도 돼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또 이것에 대한 반등의 연속성을 얘기하기에는 또 약간 좀 부족한. 왜냐하면 앞서 이제 자동차는 이제 잘하면은 이제 뒤로 관세가 면제될 수 뒤로 있으니까. 미룰 수 있고 반도체를 어떻게 할 건가? 맞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매그7은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 관세 문제를 자동차처럼 해줄 건가? 뭐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 주가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을 정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은 매입하지만 기관들은 팔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정상적인 매그7의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고 사실 하락폭의 거의 90%가 여기 빠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약간 반등은 반가운데 완벽하게 반등하기에는 다소 아쉬움감이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뭐 M7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뭐 빵이라고도 불렀었고 그때 그 기억을 해보면 이제 어떤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 결국에는 AI에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을 자동차 의약품만 연계시킨다고 했죠? 맞아요. 그게 반도체 그러네요. 빠져갖고 약간 왜 뺐을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보고 추가를 하지 않을까 싶고 가장 그 중요한 기업 중 하나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보니까는 말레이시아에서 나가는 그 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향 어떤 매출을 보고 있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린다는 거. 그게 좀 문제입니다. 고민이 되겠죠. 됩니다. 사실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없는 개념 아닙니까? 없는 개념이죠. 네. 없는 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죠, 마음이. 그렇죠. 아플 건데 그런데 중국을 죽인다 하면은 뭐 부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타겟이 중국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수밖에 없기는 한 그런 과정이군요. 지난번 한 달 전인가 그 젠스랑이 불려갔지 않습니까? 네. 백악관에 그 이후에 말 없죠. 무슨 얘기했다. 현재 뭐 네. 그 이야기는 없는 네. 상황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약간 정치적인 그다음에 이제 더 길게 가면 이제 AI 패권과 관련된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뭐 할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중국이 지금 많이 쫓아왔잖아요. 어쨌든 네네. AI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격차를 벌리는 거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벌리는 게 원래 좋은 거고 그 규제를 규제를 이 정도 했는데 더 많이 따라왔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뭐 그러네.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딥시크 같은 거 보니까 네. 더 불안해서 더 막아야겠다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예, 거니까. 그렇게 뷰가 보일 건가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벌려야 된다 이런 거는 이런 논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 주식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방향으로 근데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네요. 네.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도. 그래서 지금 뭐 국가별 관세도 해야 되고 품목별 관세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은 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마음뿐인데 어쨌든 간밤에는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M7도 같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 키워드에서 나오는 이 부분도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MD와 브로드컴의 주가가 극명하게 좀 갈린 거. AMD가 6% 넘게 급등을 했다는 건 이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게 또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된 거랑 연결 지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 TSMC에서 그 AMD가 만들다 보니까 예. 나름 이제 그 이번 상승의 배경에 이 TSMC 뭐 관세 인하 효과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최근 어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브로드컴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네, 저는 네.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원래 이제 뭐 AMD 대신에 AMD를 대체하는 게 이제 ASIC 칩인 브로드컴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반대로 갔었는데 어제는 역으로 이제 AMD가 많이 올라오고 이제 브로드컴은 전혀 못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기대감에 있어서 AMD가 많이 지금 힘들었었는데 여기 화면에 나가다시피 AITER이라고 하는 이 AI Tensor Engine for ROCm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이제 돌리는데 가장 적합하게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예요. 네. 특히 이제 요걸 쓰게 되면은 특히 MI300 관련 그 이상 칩들은 이 추론 토큰 수가 2배로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SIC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클라우드 업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성능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이제 조금 주가가 상당히 주춤하고 있고 최근에 그 중국 업체들이 어제도 이제 그 마윈의 그 엔트그룹이 네. AMD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 면에서나 뭐 엔비디아 수입이 좀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AMD가 그러면 성능도 괜찮고 ASIC은 안 되니 이걸 또 많이 좀 사용하는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이 350, 뭐 400까지 이제 좀 나오는데 뭐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좀 보안, 그러니까 대항마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보완제로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못 사면은 그쵸. AMD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지금 구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야, 천하의 AMD가 그 엔비디아의 보완제로. 그렇죠. 네, 사실 상황이 MI300X 칩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AMD가 이번에 이 발표한 요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추론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앞에 트레이닝 학습에서는 그 엔비디아에 많이 뒤처졌다가 최근에 이제 추론 칩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론에 있어서는
그 MI300이 그래도 효과가 이제 괜찮아요? 예, 성능이 좀 발휘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좀 시장의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은 지금 그 상대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그 엔비디아보다 비쌉니다. 지금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가 21배니까. 아, 밸류에이션이.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포워드 PR로 이제 24배고 엔비디아가 21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브로드컴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를 때 이렇게 못 오르면 괜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PER 밸류였고요. AMD는 관세 면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부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이거 잘 모르는데 뭐 유전자 기업이라면서요? 네, 다섯 이게 번째 이제 키워드. 네. 개인 유전자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한국 입양아, 그러니까 미국의 입양아들이 이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유전자 등록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 회사에 이제 등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친척을 찾는데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한국에도 소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 기업 망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펙으로 들어오면서 $300에서 시작했었는데 네. 예, 거의 이제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휴지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실적이 조금 기반이 돼야 된다. 이걸 가져온 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바이오 기업을 많이 투자하는데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죠. 손실을 보는 구간에 있는 기업 상태에서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왜냐면은 수익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게 이제 보안 관련 사태. 이 개인 정보잖아요. 엄청난 그 23쌍 이 23이 사람 염기 서열의 그 23쌍이거든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네. 내 거 이제 23개 그런 뜻인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유출이 됐어요. 보안이 뚫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규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비즈니스가 좀 줄어들고 축소되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이사진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부 알력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산 신청하면서 CEO도 이제 사임했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 워낙 바이오를 많이 투자하시니까 조금 약간 높아지네.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바이오 투자를 하셔라. 네, 이렇게 좀 그것도 있고 사실 예전에 니콜라도 있었고 니콜라 그다음에 또 그 바이오 플라스틱인 다니머 사이언티픽인가? 데니머 그런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그런 먼 미래를 보시 투자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 못 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꾸 먼 미래 보신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기업들에 올라갈 때 포인트는 흑자 전환할 때가 좋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기업을 투자해서 사실은 파산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걸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도 한번 보시면서 잘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의 어떤 마지막 말로를 좀 본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의하시라는 측면에서 다섯 번째 키워드로 23andMe라는 종목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죠.